해서 영상 안 찍으려 했는데 원래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7시에 도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2시간 연착돼서 2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11시 16분인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7시가 반 걸린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너무하네 너무해. 아직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 또 찍네요. 왜 이렇게 늙었어? 순수 기차 탄 시간만 해도 10시간이고 원래 예정돼 있던 도착 시간과 비교하면 5시간 차이 나네요. 아 진짜 2시간 연착에 2시간 반이나 더 걸릴 줄 생각도 못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여기 빨리 도착해서 기차역 앞에서 속도를 줄였거든요, 기차가. 아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거 없네요. 물론 첫 기차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아봐야겠네요. 오늘 제가 온 도시는 여기 건너가도 돼? 오늘 제가 온 도시는 부하라라는 도시고 여기가 조금 오래된 유적이나 그런 문화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고요. 일단은 숙소로 잘 돌아갔다가 짐 놔두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체크인 완료했고요. 부하라는 오래된 도시여서 이렇게 분위기도 예스럽습니다. 와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타슈켄트가 더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완전 여름입니다. 완전 여름. 거의 한 30도가 넘어가요. 그래도 여행이 이제 좀 짬밥이 차서 이 정도 날씨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하라는 2000년이나 된 고도예요. 그래서 골목도 되게 좁고 옛날 도시 같은 느낌이 납니다. 실크로드의 심장이라고도 불려요.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의 흥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되게 뜻깊은 곳이고 이곳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냥 주변의 일반적인 건물들도 멋있고 큽니다. 뭐랄까 모스크는 아닌 것이 되게 옛날식으로 건물을 지어놨어요. 부하라는 옛부터 학문의 메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부하라에서 태어나면 책을 읽고 사마르칸트에서 산다 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곳은 가장 오래된 마드라사라고 하는데 마드라사가 학교를 뜻한다고 해요. 건물도 되게 잘 지어놨고 각각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들은 옛날에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교실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뭐 공사 중입니다. 근데 내부는 뭐 공사 중인지 되게 지저분하고 뭐가 쓰레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막 널브러져 있고 해서 조금 관광지로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집인 것 같은데 집들도 느낌이 너무 있어요. 대부분 벽돌로 지었거든요. 근데 문도 되게 예쁘고 벽돌도 참 정교하게 잘 쌓아놓고 오래된 느낌이 참 잘 들어요. 온도는 되게 높은데 습도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에 오면 선선해요. 오히려 숙소에도 에어컨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시원합니다. 확실히 한국이 습도가 높아서 여름이 힘든데 이렇게 습도가 낮은 나라들은 여름에 그렇게 막 엄청 힘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햇빛 밑에서 일하면 힘들겠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뭐 나름 견딜만 합니다. 이곳은 금시장인데요. 실크로드 시절부터 금을 주로 판매하고 거래했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되게 오래되고 멋있어 보여요. 옆에 예쁜 카페도 있네. 과거에는 금거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곳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2000년이라는 역사답게 오래된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크로드 하면 뭔가 상거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가게들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고 지금은 관광산업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오버 투어리즘 돼서 상점이나 아니면 호객이 많으면 불편한데 여기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조화를 잘 어울려 놓은 것 같아요. 이곳은 미르 아랍 마드라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학교로 이용되고 있대요. 사만 왕조 시절에는 부하라가 이슬람 학문의 메카라고 합니다. 이슬람 학문뿐만 아니라 법학도 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철학자와 의학자도 이 지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이곳에서는 학문이 정말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슬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냈다고도 해요. 신비주의적 전통인 수피즘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무슬림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시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수피즘은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무라일체라고나 할까요? 그런 신비로운 전통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 영혼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마라는 춤이 개발되기도 했고요. 이슬람이라고 하면 IS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되게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분들이 있는데, 수피즘은 다른 종교와도 화합을 하고 나의 내적인 영적 발전을 조금 더 신경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슬람권 밖의 사람들한테도 광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 빼고 봐도 볼만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냥 건축물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옛날에 만들었을까요? 저 여기 바로 앞에 생수 사려고 갔는데 물 1리터짜리였거든요 1리터짜리 물이 보통은 한 500원 정도예요. 500~600원? 근데 저기서는 5,000원을 받으려고 하네요. 진짜 미친 건가? 저는 피프티라길래 그냥 5,000숨 말하는 거구나 하고 5,000숨 냈거든요. 근데 50,000이랍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관광지 주변 사람들은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아, 진짜 좀 짜증나네. 아무리 관광지여도 물을 10배나 비싸게 받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저 돈 주고 사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누군가는 속는다는 거겠지? 저는 관광지 오면 저런 게 너무 싫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돈 벌면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돈 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부하라가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유리로 다 막아놨는데 여기 전체가 지금 뭐 발굴을 하고 있나 봅니다.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어딜 땅을 파도 뭐가 나오나 봐요. 이슬람 분들이 저렇게 단체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슬람 한문의 메카다 보니까 이곳에 성지순례하러 오시는 이슬람 분들도 되게 많대요. 수피즘에 대해서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실 것 좀 사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너 어디 올라가니? 너 고양이야? 얘가 1.5리터거든요 1.5리터짜리가 이렇게 8,000숨, 한국 돈으로 900원 정도 해요. 아,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관광지에 사람들 발길이 끊기는 것 같아요. 이 젤리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한 개 사야겠다. 한 2,500원 정도 하네요. 아이스크림 한 개, 젤리 엄청 큰 거 한 개, 물 한 개 해서 40,000숨 안 됩니다. 38,000숨? 한국 돈으로 하면 4,000원 되는 것 같아요. 여행하기 전에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더운 나라 여행하면 아이스크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니 댁 가면 젤리 조그마한 봉투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제사상에 올리는 젤리,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는 부하라 성벽입니다. 거의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해요. 처음 만든 거는 기원전 5세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보존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던 성벽이라고 합니다. 일자로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스티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자로만 돼 있으면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위에서 돌을 던질 때 일자로밖에 막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기 위에서 조금 더 넓은 각도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웅장할수록 선봉대들이 조금 더 겁을 먹는다고 해요. 옛 사람들이 부하라를 얼마나 지키고 싶었는지 이 요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라도 이렇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웅장해요. 높이도 아파트 한 5층은 돼 보이는 것 같고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옛날에 공격하려면 사다리나 아니면 기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1년대를 공격했을까요? 이런 엄청난 요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라는 침략당한 적이 있습니다. 1220년에 그 유명한 징기스칸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몽골 제국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중앙아시아를 모두 휩쓸고 갔는데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파괴하지 못하고 떠난 칼람 미나렛이라는 탑입니다. 원래는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탑이었는데
근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엄청난 건축물이었고 부활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1127년에 지어졌는데 그때 기술력으로 47m가 되는 이 탑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탑만 부수지 못한 이유는 징기스칸이 이 건물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파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대요. 징기스칸이 이 탑에 매료되어서 파괴하지 않고 남겨두고 갔다고 합니다. 역시 중앙아시아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걷기에 이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적들의 양이 많다 보니까 복원하는데도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까 날도 덥고 배가 고프네요. 밥을 좀 먹고 움직여야겠습니다. 여기는 구시가지 메인 관광지에서 좀 벗어났는데 여기는 여느 중앙아시아 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에 건물은 조금 낮은 정도? 구글맵 보고 가게를 찾았는데 여기 시장 안에 있다네요. 여기는 센트럴 바자르라는 큰 시장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진 않은데 그냥 정겨운 재래시장 느낌이네요. 여기는 계란 소비가 엄청 많나봐요. 계란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도 팔고 여기도 팔고. 계란 값은 한국이랑 비슷하네. 거의 한 판에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현지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현지 시장이네요. 내부는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은 여기인데 푸드코트. 푸드코트에 있는 건 아니고 가게 이름이 그냥 푸드코트예요. 메뉴는 뭐 이것저것 많은데 저는 밥이 먹고 싶어서 이거 블록 한 개 시켜야겠습니다. 4,000원, 4,400원 정도 하겠네요. 이거랑 만두 한 개 먹어야겠다. 만두? 이렇게 두 개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안돼, 이거밖에 안 된대요. 이거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하리사? 이게 죽이라고 해요. 고기가 들어간 스튜라고 합니다. 이건 다 기름인가 왜 안 섞여? 한국으로 치면 약간 닭백숙 느낌입니다. 삼계탕 맛? 맛있는데요? 잘 시켰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삼계탕 맛이 나서 좋네. 날도 좋았는데 2열, 7열 참 좋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물가가 꽤나 저렴합니다. 따지면 동남아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조금 비싼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우즈베키스탄으로 오니까 물가도 싸지고 날씨도 뭐 괜찮고 참 좋네요. 카자흐스탄 처음 도착해서 식당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끼에 못해도 한 7,000원? 진짜 간단하게 먹으면 한 5,000원, 6,000원 돼가지고 와, 중앙아시아에서 살 많이 빠지겠구나 했는데 우즈벡은 좀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스마일의 묘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이스마일 샤만이라는 사람의 묘인데 9세기부터 10세기까지 부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분의 출신은 페르시아예요. 부하라는 우즈벡인보다 1단계인 타지크인들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즈벡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타지크어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조금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된 건물인데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누군가의 묘지지만 건물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지어놨고 무엇보다 예쁘고 웅장합니다. 타지키스탄 화폐 단위가 소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타지크인에게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우즈베키스탄도 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숨이라는 게 이분의 이름 스무니에서 따온 걸 수도 있겠네요. 이스마일 묘 근처인데 놀이동산도 있네요. 화장실 가려고 찾아온 곳인데 놀이동산이 있다니. 중앙아시아에는 놀이동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즈베키스탄에는 제가 타슈켄트 있을 때도 느꼈지만 놀이동산이 무슨 2km, 3k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놀이동산 가는 걸 좋아하나봐요. 저 어릴 때는 어린이 대공원 많이 갔었는데 여기도 주말이나 아니면 애들이랑 놀 때 놀이동산을 많이 가나 봅니다. 나는 놀이기구보다 저 크레인을 타보고 싶은데 재밌겠다. 여기는 나무로 만들었구나. 와, 나무로 만들어도 이렇게 멋있네. 얘네도 나무를 다 은각으로 파놨습니다. 대단하다. 하트 있네, 하트. 별 생각 없이 다녔는데 오래된 도시여서 그런가 이렇게 수로도 밖으로 빼놓은 것 같네요. 상하수도관을 따로 안 만들어 놓은 건가?
상하수도도 있는데 이게 따로 있는 거겠죠. 여기 지형이 건물들을 보면 알겠지만 사막이에요.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에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강수량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습도도 작고 날도 덥고 사막이나 중동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숙소에서 좀 쉬다가 샤워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왔는데, 와, 여기 이분들 대단해요. 자전거 타고 오셨거든요. 서양 여행자분들인데, 근데 이분들도 대단하지만 진짜 대단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레전드예요. 기어도 단일 기어인데 이걸 타고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신답니다. 저도 자전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기회가 될까란가 모르겠네. 일단은 밥 먹으러 갔다 옵시다. 일단은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제가 중앙아시아 와서 맥주를 거의 안 마셨어요. 호스텔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마시기도 좀 비싸고 해서 안 마셨는데, 오늘은 식당 가서 맥주도 마시고 조금 쉬려고 합니다.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날이 엄청 선선해져요. 해 있을 때는 그렇게 덥더니 해 떨어지니까 진짜 살만 납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발랐는데 얼굴이 탔어요. 얼굴이 지금 따가워요. 샤워하고 나니까. 이 선크림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너무 강력합니다. 여기는 대학교인가봐요. 의과대학인가? 되게 예쁘네, 건물이. 여기 건물들은 다 예쁜 것 같아요. 옛날 전통 방식을 살려놓으면서도 이런 것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놨습니다. 제가 갈 곳은 여기에요. 구시가지에서 한 15분 걸어서 나왔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고요. 여기 생맥주 기계도 있어요. 안에서 먹어야겠다. 주문하자마자 맥주 나왔습니다. 맥주 엄청 시원해 보여요. 오, 엄청 시원하다. 우즈벡 분들 90% 이상이 이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맥주 마시는 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약간 밀법에 나오는 거에는 맥주나 술 같은 것들이 약간 더러운 음식이라서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특이하게 맥주와 술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91년도까지 소련의 일부였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보드카도 자주 마시고 술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술 문화가 여전히 중앙아시아에는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으로 이슬람 국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중동의 완전 보수적인 무슬림 분들처럼 율법을 엄청 딱딱 지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석가탄 일에 절은 가지만 실제로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문화 중 하나 같은 느낌이에요. 종교의 규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런 맛있는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문화를 만난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이슬람이어도 각 나라마다 이슬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다르고, 같은 중앙아시아여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다 다른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소고기 샤슬릭도 나왔습니다. 빵도 시켰어요. 맛있겠다. 사실 요즘 뭐 고민 아닌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그래도 나름 남들이 안 가는 그런 여행지를 조금 다니고 있거든요. 나름 변화도 많이 줘보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도 되게 좋아요.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얼만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또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걸 알고리즘이라는데, 제 거는 그 숫자 되게 좋아요. 거의 한 5%에서 8%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고, 시청 지속률도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알고리즘을 잘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이 막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재밌는 영상은 아닐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뭐 특이한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건축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 곳을 좀 많이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치라도 조금 낮았으면 정말 내 유튜브가 재미가 정말 없구나 할 텐데, 제 영상 시청률의 거의 한 80% 이상이 구독 중이신 분들이거든요. 그 말은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 여행의 모든 걸 바꿀 건 아니고 그냥 뭐 넋두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좋아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마시고 다 털어내고 또 다시 잼민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얼마인지 말 안 했네. 저 소고기 샤슬릭 2개랑 맥주 3개랑 빵까지 해가지고 8만숨 나왔습니다. 8만숨. 한국 돈으로는 9,000원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싸서 너무 좋은데? 역시 로컬 쪽으로 와야 돼요. 관광지는 너무 비싸고 사기치는 사람만 많고 조금 벗어나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